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녹화하다 꺼져가지고 20분 수다 떨었는데 다 날아갔어. 왜 이러는 거야 이 카메라. 사실 제가 이 채널을 이러려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이 채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너무 이거를 신뢰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 건강 멘토로 선정이 됐다는 거야, 내가. 뭔가 그냥 정신건강에 좋은 그런 건가 하고 봤다? 근데 같이 선정된 채널. 땅크 부부, 마랑TV, 일주어터, 피지컬 갤러리, 여기에 말 많은 소녀가 떡하고 포함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너무 떡볶이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이어트 얘기를 많이 했나? 저 그냥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이렇게 딱 봐도 아시겠지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막 딱 잘 살아온 인생 아니고 앞으로도 그냥 약간 계속 이렇게 살 거고요. 막 자기 개발에 막 심취해가지고 이루자 약간 이런 사람도 아니고 저 그냥 말 많은 사람이에요. 좀 더 말랑말랑하게 술 먹을 때 외로울 때 틀어놓고 조근조근 졸린 목소리 틀어놓고 싶을 때 그럴 때 보는 채널이에요. 가볍게 봐주시길 바라겠어요. 제가 여태까지 좀 약간 자기계발 관련 이야기 내지는 약간 회초리 드는 이야기를 의도치 않게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회원님들이랑 정이 붙다 보니까 나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 나보다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손을 댄 거야, 내가. 뭐 하는 짓이었지? 되게 수치스러운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진짜 수다 같은 수다를 한번 떨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 삶을 지탱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 약간 저의 어떤 자조적인 이야기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TMI 이제 약간 좀 남발.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 애새끼, 징징이로 이제 살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다 어디에서 생각이 나서 했겠어요. 다 저의 과거의 모습이죠. 저는 정말 이제 징징이 스타일이었어요. 신세한탄? 이런 거를 밖으로도 내가 말을 많이 했을 거야. 내가 말을 안 했을 일은 없어. 친구들이나 주변에 누구 이야기할 사람이 있으면 나는 지금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토로를 했을 거고, 그리고 남한테 이야기한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혼자 있을 때 늘상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심리학 책 같은 거 찾아보면은 그때 이제 그 프로이트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우세해가지고, 프로이트가 그런 거잖아요. 어릴 때 어떤 경험, 유아기, 구강기 이럴 때 무슨 경험이 너의 이런 행동을 촉발시킨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제시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징징이가 됐던 것 같아요. 나 왜 이렇게 화가 많지? 어떨 때 욱하지? 나 왜 이렇게 애매하지, 사람이? 나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이런 어떤 내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단점인 부분들을 나에게서 해결책을 찾지 않고 그냥 과거의 나에게서 그걸 좀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자꾸 뒤를 보는 이유는 앞이 깜깜해서 그런 거래요. 앞이 눈부시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뒤를 보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저에게는. 한 20대에서 한 30대 초반까지 너무 길었다. 방황의 시간이 너무 징징의 시간이 길었다. 이런 생각을 탈피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게 된 거는 정말 한 30대 중반에서야 그랬기 때문에 꽤 긴 세월 저는 과거의 경험에서 문제를 이제 찾으려고 했던 거죠. 이제 제가 생각이 이렇게 차츰차츰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바뀐 거 중에 한 10% 정도는 제가 이 책의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실 만한 책인데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에요. 이게 이제 아들러 심리학에 기초한 그런 책인데요. 제 아들러 심리학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이 책은 제가 이제 한번 읽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고요. 사실 이 책을 얘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너무 이제 다 아는 책을 얘기하면은 읍섭해니까. 이 책 절판 됐는데요 하면서 얘기하고 싶지, 몇 년 동안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미움받을 용기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잖아. 하지만 실제로 저는 이 책 때문에 좀 의식의 전환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책이 있어야 하는 이유고, 책의 효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책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과거에 어떤 일들 때문에 만약에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된 거라면 똑같은 과거, 똑같은 상황에 놓였던 사람 그럼 다 똑같이 살까? 라는 의문이 나와요, 거기에. 근데 제가 그 질문에서 이제 굉장히 놀랐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아버지에게서 많이 학대를 당하면서 자란 두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똑같이 알코올 중독으로 크고, 한 사람은 오히려 입에 술을 한 방울도 대지 않는 사람으로 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달랐던 건 뭐냐? 의지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것 같아요.
유년 시절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죠. 유년 시절에 받았던 사랑과 행복으로 사람이 그걸 이렇게 조금씩 꺼내 먹으면서 평생을 살아간다, 그런 말을 제가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딱 떠올려 보면은 진짜 그런 것 같아 하면서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말처럼 절망스러운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의지로 선택하지 않은 그 유년 시절에서 내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면, 그럼 앞으로 난 꺼내 먹을 사랑이 없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뭔가 생각들이 제가 좀 그 책으로 인해서 많이 좀 바뀐 거죠. 지금의 저의 생각은 뭐 어릴 때 이제 어떤 경험을 하든 그거를 자양분으로 삼을지 그걸 독약으로 삼을지 그거는 정말 자기의 결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 뭔가 충분히 행복하지 못했고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으면 그거 그냥 조금 커서 나한테 이제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좀 지탱해주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되게 의식적으로 저한테 선물처럼 주는 경험은 이거더라고요. 전시회 가는 거. 저는 이제 콘서트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뭐 음악을 듣는 거는 되게 좋지만, 사실 난 내가 방탄을 아무리 좋아해도 방탄 노래가 다 좋진 않거든. 근데 콘서트 가면 이걸 골라 들을 수도 일단 없고, 취향을 타겠지만 저는 콘서트보다는 그냥 조용히 전시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또 전시장에서 제가 뭐가 좋냐면, 전시장은 조명이 막 아주 눈에 불쾌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어둡고 그림이나 이제 작품에 그 빛이 비춰진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나한테 포커스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밖으로 시선이 가는 거예요. 뭔가 그런 것도 제 마음을 되게 편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시장 가는 거, 그거는 이제 저한테 되게 힐링이고, 내가 딱 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차원적인 미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 고상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너무 좋잖아요. 힘들 때 좀 그런 데 가면 한 번씩 이렇게 좀 환기가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약간 길티 플레저인데, 저의 취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드라마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저는 이상하게 미드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1드도 많이 보고 한드도 많이 보고 뭐 영드도 보고, 나 무슨 스웨덴 드라마도 봐. 넷플릭스에 다 있으니까. 그냥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도 그렇고 그 미드를 좀 되게 어릴 때부터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미드 같은 게 보는 게 되게 좋은 취미긴 한데,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막 떳떳하게 나 미드 보는 거 취미야 막 약간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되게 오랜 세월이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한심해 보이는 걸 피할 수 없어. 누군가 나한테 그런 얘기도 했었어.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가지고 TV 보는 미국 시골 할머니보다 네가 미국 텔레비를 더 많이 본다. 넷플릭스가 이렇게 막 활개를 치기 전까지는 내가 얘기를 잘 못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책 읽는 거. 농담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1년에 몇 번 이렇게 얻을 수 없는 어떤 기쁨인데, 책을 되게 몰입해서 읽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읽다 보니까 막 뒤에 약속도 싫고 뭐도 싫고 다 싫고, 그러니까 뒷일을 잊고 싶을 정도로 빠져들 때가 있는데 잘 없어요, 사실. 왜냐면은 야, 솔직히 막 유튜브에서 떡볶이 이만큼 넣고 그거 다 먹고 있는 게 재밌지, 책 이게 글씨 하나하나 읽는 게 뭐가 재밌어. 그렇잖아. 더 자극적이고 재밌고 신선한 콘텐츠들이 많은 세상에서 책에 몰입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하지만 그럴 때 이제 책에 빠지는 거는 또 좀 다른 매력이잖아요. 이거는 내가 받아들이는 시각적, 청각적 정보일 뿐이지만, 책은 이렇게 세계가 하나가 더 펼쳐지는 느낌? 다 내가 상상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빠져서 봤을 때 어떤 그런 희열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저는 기분이 아주 안 좋거나 정말 답이 안 보일 때는 책을 읽어요. 근데 그 책이 내 상황과 상관이 없는 책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읽어요. 근데 읽다 보면 그냥 어떻게든 마음이 좀 정리가 되고 좀 해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미드나 뭐 영화를 본다고 해서 해답이 잘 나오진 않아요, 저는. 그냥 그때 시간을 삭제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책은 이게 아무래도 내가 이걸 보고 있지만 멍 때리면서 볼 수 없잖아요. 계속 머리를 굴리면서 보니까 무의식 중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해답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책에 그냥 약간 이렇게 두뇌 활동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해답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저한테는 되게 큰 자산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이제 사랑스러운 모먼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것들도 이렇게 생각하면 푹 이렇게 웃음이 나오면서 내가 되게 행복하다는 느낌을 되게 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강아지가 차에서 창문 열어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흩날리는 강아지의 하얀 막 머리털을 이렇게 보는 그런 느낌이라든가, 어떤 사람은 강아지 발냄새 맡으면서 되게 막 꼬순내라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좋아하는 거는
우리 남편이 되게 주변 사람 별로 신경 쓰거나 배려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자기 할 일만 되게 딱딱딱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가끔 그는 이걸 되게 모를 수 있는 사실인데, 내가 깻잎을 먹을 때 이렇게 잡아줄 때가 있어, 그거를. 그냥 내가 이렇게 깻잎 한 장을 이렇게 떼면서 되게 행복한 거야.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평소에 되게 사랑 못 받고 사는 사람 같지만 그냥 무의식 중에 배려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여러 사람 같이 밥을 먹을 때 내가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깻잎을 먹든 말든 떼주나요? 안 떼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나한테 되게 무신경한 척하지만 사실 온 신경이 나에게 쏠려 있었다. 모든 방향은 나였다. 깻잎 모먼트 내가 되게 좋아하는 모먼트야. 이게 떠올리면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게 있어. 그리고 막 이제 부탁을 한 게 있었어. 뭐 매일 같은 시간에 뭐 약을 챙겨달라든가. 사실은 나의 일인데 그냥 그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어가지고 이제 해준 일이 있는데 막 이렇게 남편이 잠에 들어 있다가 아, 약 먹어야지 하면서 해가지고 나한테 이제 뭔가 약을 갖다 준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뭔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남편한테 말하진 않았어요. 나 혼자만 알고 있고 얘 또 이거 하네? 라고 하면서 약간 푹 하게 되는 모먼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살면서 저를 되게 지탱해 주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행복한 순간이라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지 생각해보면 되게 따뜻하고 귀여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음식을 이제 빼뜨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무슨 음식 좋아해? 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이제 사주려고 물어보는 줄 알고 약간 비싼 거 말하게 되잖아요. 등심? 막 이러고. 아니면 이제 좀 뭐 자주 먹는 음식, 떡볶이 뭐 이런 걸 말을 하게 된다든가 그럴 텐데, 그런 음식들도 물론 이제 너무너무 힐링이고 나를 지탱해주는 거지. 나의 뼈와 살과 피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음식들이. 근데 약간 지금 고추장 흐를 수도 있어, 피에. 요즘에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소울푸드라는 게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릴 때 엄마가 내가 아플 때 해줬던 그 계란죽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계란죽 레시피는 다른 집 계란죽 레시피랑 약간 달라가지고 계란이 약간 좀 살아있었거든? 거기다 이제 엄마가 김치 이렇게 해주면 딱 먹는 그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뭐 해달라고 하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뭔가 그런 어떤 따뜻한 순간, 되게 사랑받았던 순간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음식 같은 것도 힘들 때, 그럴 때 좀 저를 지탱해주는 것 같아요. 저를 되게 행복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야. 계절이 바뀌는 냄새. 그게 전 되게 좋아요. 계절마다 다른데 냄새 다르다. 사실 약간 추워지는 쪽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막 산책을 막 하는데 야, 날씨 변하나 보다. 이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도 막 단풍 이런 색깔 이런 게 그냥 갑자기 확 이렇게 좀 채도가 낮아지잖아요. 근데 그때 느낌도 좋아요, 저는. 날씨가 추운 걸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때 약간 그 느낌, 그런 거 너무 좋고, 이거랑 약간 유사한 건데 그 느낌도 좋아요. 비행기 타고 외국 갔을 때 바로 딱 내려서의 그 냄새 다르면 나라마다 약간 그 달라지는 그 냄새 같은 것도 되게 좋고, 나라마다 식물이랑 꽃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맞아요. 키우는 식물 말고 그냥 길에 마구잡이로 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달라서 그런 거를 딱 봤을 때 이 생경함, 그런 것도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뿌리 깊이 미니멀리스트예요. 짐이 많고 그런 걸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성비를 버리게 된 이유도 가성비템을 하면은 결국에는 가심비템을 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좋은 거 하나 사자라는 느낌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또 강해지고 뭐 이러기도 해서 어쨌든 이렇게 좀 짐을 줄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것들은 이제 좀 컬렉션을 만들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베어브릭 같은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컬렉션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베어브릭이 컬러나 무늬는 다 달라도 사이즈가 쫙 다 똑같잖아요. 100%, 400%. 근데 그 균일함에서 오는 안정감이 엄청 있는 것 같아요. 개성이 있긴 있어, 한 개 한 개 다. 하지만 똑같은 그 틀 안에서의 개성,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있어서 제가 좀 베어브릭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 컬렉션 모으는 거, 막 꼭 비싼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막 어떤 분들은 뭐 연필 모으고, 어떤 사람들은 막 셔츠를 약간 톤별로 막 촉감별로 길이별로 막 이렇게 모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든 하나쯤 이렇게 좀 귀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되게 잘 가꾸고 내가 나에게 좀 약간 사치를 부리면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도 저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이제 뭐 다이어리에 필기하면서
말 많은 소녀를 들으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만약에 누군가 지금 펜을 잡고 이걸 듣고 계시다면 오늘은 별로 이렇게 메모할 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되게 소중하고 작고 귀여운 그 순간,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되게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지금 제가 말한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은 다 있었을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게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꽤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게 없었더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미움받을 용기 얘기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다. 이거는 내 관점이 달라지면 내 삶도 그리고 나의 행복도도 모든 결과도 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뭐 좋은 물건뿐 아니고 좋은 경험, 좋은 순간들을 이렇게 좀 뭔가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한 주가 됐으면 좋겠고요. 모두 잘 자요. 굿나잇. 안녕.